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폐스에서 법규 맡고 있는 이승민 강사이고요. 앞으로 부르실 때는 뭐 교수, 선생, 강사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강사로 부르세요. 강사님이라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자료가 3개 나갔는데 하나가 이제 계획서 자료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작전이 다 있으시겠지만 지금 다 초짜잖아요. 초짜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시험에 잘 붙을까? 그거는 이제 이미 제가 유튜브 찍어서 올려놨고,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차가 실의법이 있는데 여기 다 1차 붙으신 분 손 다 그냥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 그럼 이제 뭐 1차 붙고 뭐 2차 이렇게 붙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2차를 붙어야 합격하는 거니까. 근데 2차 할 때 보통 1차하고 2차 같이 하잖아요. 그럼 시간 배분을 통상 보통의 수험생들은 실무 8, 이론 1, 법규 1 이렇게 시간을 할당해요. 그래서 실무에 시간 투자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무가 막 어렵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재밌고 이러니까 그 선배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고. 근데 어차피 실무도 100점, 이론도 100점, 법규도 100점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이 좋은 과목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된다. 효율이 좋은 과목이 실무 8을 투자했을 때 과연 8이 나오느냐, 좀 어렵다. 그건 이제 방증될 수 있는 게 왜 단연차가 실무에서 꽈락 맞냐, 그게 논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런 사람마다 뭐 적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일종의 어렵다. 근데 법규는 시간을 투자,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비례해요. 아웃풋이. 효율적인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성비가 좋다, 효율성이 좋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전략이 여기에 6, 2. 제가 원하는 건 4, 3, 3 정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원하지만 제가 이제 발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통상은 이렇게 가더라고요. 6, 2. 나중에 보시면 봐요. 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손실보상의 원칙이다. 그러면 이제 현금보상하고 현금보상 예외, 공법상 토지평가 예외 이런 거 할 때, 예외할 때 이론을 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론을 법으로. 이론이 있으니까 법제화 된 거죠. 기존에 뭐 용도구역이 있었는데 용도구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용도구역으로 말미암아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걸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이론인데 그걸 만든 게 시행규칙 23조다. 이런 식으로 이론이 법제화된 거죠. 그리고 법을 구체적 사실에 집행한 게 실무예요, 실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세 과목을 같이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 이론과 법규에도 시간을 꼭 할당하셔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게 맥스라면 미니는 여기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지 말아라. 제발 부탁인데. 8일로 하지 말아라. 왜? 이론 과목과 법규 과목이 껌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특히 법규 과목은 처음에 시험 단계를 나눌 때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누면 전반기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법규예요, 법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써주는 처방전 본 적 있어요? 처방전에 막 쓴 거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없죠? 처방전에 막 써 있는 거는 외계어죠? 막 외계어로 막 써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의사들이 막 써주는 걸 갖다가 약사한테 주면 약사도 알고 있으니까 약을 처방해 주는 건데, 우리 일반인을 딱 봤을 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그 세계에서 쓰여지는 전문 용어란 말이에요. 법규도 마찬가지야. 우리 법 세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소련어다, 러시아어다, 또는 뭐 영어다,
좀 더 나가면 외기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문 용어에 익숙해지는 단계가 전반기. 근데 전반기에 어렵다. 여기 견뎌야 돼. 견디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법규는 이렇게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실력이 쫙 점핑해요. 그래서 이 점핑하는 단계까지 중반기 정도 또는 후반기 정도까지 잘 초반기에 전반기 잘 견디셔야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비례할 수 있다. 그리고 실력이 여기 올라가면 법규는 절대 하락이 없어요. 실력 하락은. 올라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론이나 실무에 시간을 할당할 수가 있어요. 법규의 시간을 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꼭 6둘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의.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여기 실의법이 있을 때 법규에서 저하고 하시는 분들은 법규에서 이제 고득점을 해서 쉬운 합격을 하자. 이게 제가 부르는 작전이에요, 작전. 실의법 다 좋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실무를 잘 봤는데 이론이 빵꾸 난다. 법규 이런 걸로 커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득점 전략 과목 하나 정해서 하자. 그다음에 이제 법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거잖아요. 2차 시험은 출력이 라이팅이잖아요. 라이팅. 그럼 이 입력은 강의 듣는 건 뭐예요? 강의 듣는 건 리스닝이죠. 리스닝 또는 히어링. 리스닝. 자, 강의 듣고 리스닝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건 뭐예요? 리딩이죠. 리딩.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건 리딩. 이게 입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정확히 이해하고 복습해서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2차 시험은 답안지 써야 되니까 라이팅을 하는 게 과정이잖아요.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라이팅 말고 또 하나의 출력 방법이 뭐가 있죠? 내가 이제 공부를 했어. 공부한 거 출력하는 방법이 라이팅 말고 말하기죠. 말하기. 스피킹이죠. 스피킹.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라이팅이 효율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결과치니까. 아시겠어요? 법규 처음에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겁나 어려워. 그렇다. 겁나 어려워. 개 어려워. 개. 뭔지 아시겠어요? 개 어렵다. 개 어려우니까 수업에 집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수업에 리스닝 굉장히 집중해야 돼. 수업에 올인해야 돼. 집중. 수업에 늦는다든가 수업에 들어와서 존다든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조는 사람이에요. 지각 금지. 조는 거 금지.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시해. 확 던져버릴 수가 있어. 졸면. 뭐야, 돈 내고 와서 왜 졸아? 차라리 들어오지 마. 딴 사람 들어. 수업에 들어온 만큼은 절대 졸면 안 돼. 이렇게 굳게 약속하고도 3분의 1은 존다. 꼬집어. 약속할 거예요? 네, 약속 안 하면 안 돼. 집중하셔야 돼. 집중. 그래야 수업에 집중해야만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해서 수업에 집중해서 하면 자기가 리딩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복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강사들이 이거는 암기하시고 안 보고 쓸 수 있으셔야 된다. 2차 시험은 보고 쓰는 거예요? 안 보고 쓰는 거예요? 안 보고 쓰는 거잖아요.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답안지에 써야 될 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다. 라이팅이 목적이잖아. 라이팅. 근데 쓰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오래 걸린단 말이야, 시간이. 그러면 또 다른 출력 방법이 스피킹을 활용하셔라.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스피킹을 활용하셔야 돼요. 통상의 수험생이 뭐 1회차 배운 거를 복습을 해서 출력하는데 4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나한테 할당된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 그럼 라이팅을 선택할 거야? 스피킹을 선택할 거야?
스피킹을 선택해야죠. 스피킹. 그 다음에 그 써야 될 내용이 100이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뭐 20%가 있다. 그럼 20%는 써보는 거지. 판례. 판례는 반드시 안 보고 써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목표는 어디 있어요? 라이팅. 답안지 쓰는 것에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2차 시험은 답안지 써야 된다. 어떻게? 안 보고. 그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영어 시간이 영작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법규 들은 것에 대해서 영작해보세요. 한 페이지에. 더럽게 어렵죠? 똑같은 느낌이야. 영작보다 더 어려워, 법규가. 같은 한글인데. 그 정도예요. 흐름 아시겠죠? 수업에 집중하셔야 돼. 졸면 안 돼. 두 번째, 복습 철저히 하셔야 돼. 복습. 여기 중에 IQ 150 이상 손 들어봐요. 200 이상. IQ가 좋다는 건 일부만 잘한다는 거야. 우리는 다 100 언저리의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100분 내에 100점을 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요 이해한 거를 리딩하는 게 반복이죠, 반복. 반복, 또 반복이야. 이 방법밖에 없어. 2차 시험 합격하는 데에는 there is no royal road이야. 없다고. 방법이 뭐라고요? 반반반이야. 반반반. 반복 횟수를 누가 많이 하느냐, 반복 텀을 얼마나 짧게 가져가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 대가리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없어. 원래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고등학교 나온 사람 미안해요. 대학교 안 가신 분들도 붙었어. 미대 나오신 분들도 붙었어. 제가 다 가르쳤잖아요. 20년 이상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시고 마음가짐은 생각이 잘 안 나더라도 그러려니 하시고 계속 반복 또 반복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법규는 일단 일정한 수준에 올려놓은 데까지 저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여기는 단과니까 저하고 같이 가시고 스터디에 가서는 연습만 하세요. 연습만.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제가 법규의 고득점 맞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강사야. 지금은 대부분 판례 사안 해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예전만큼 세게 가르쳐 주지는 않고 남들보다 좀 더 점수 더 맞을 만큼만 제가 좀 줄였어. 힘을 좀 빼서 올해는 그렇게 할 테니까 판례 사안 해결은 당연히 해주고 좀 힘 빼서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계략이고, 그다음에 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6페이지에 단과 법규로 연관 일정은 6페이지의 왼편에 이론이 파란색, 기본 이론 1,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기본 이론 2. 기본 이론 1은 행정법이라는 거를 핵심을 배우는 것이고, 6페이지 맨 위쪽에, 왼쪽 위쪽에. 그 다음에 기본 이론 2, 우리 행정법은 통합된 법이 아니라 개별 행정법을 다 이론을 분석해 놓은 게 행정법이고, 개별 행정법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거버먼트죠. 대한민국 정부의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총리.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각부 장관이 있죠. 각부 장관. 이 각부 장관별로 다 행정을 하는 거야. 장관별로. 그럼 쉽게 내치와 관련된 장관, 외부 적의 침입을 막는 장관. 여기 외부 적의 침입을 막는 장관이 혹시 누구죠? 국방부 장관. 그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행정법은 혹시 뭐죠? 응? 군법. 통칭해서 군법. 병역법이라고 해요. 병역법. 이게 병무행정이에요. 병역법과 관련된 행정.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내치와 관련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 장관은 누구죠? 우리나라 질서 유지하는 장관. 저기 이태원에서 막 참사 일어날 때 막았어야 된 장관.
잘 안 들려. 경찰? 행안부 장관. 안전이잖아, 안전. 행안부 장관이 내치와 관련된 장관이에요. 그럼 행안부 장관이 질서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찰이 필요하잖아요, 경찰. 경찰과 관련된 법이 경찰행정이에요. 경찰행정. 그래서 행정법은 하나의 통일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장관별로 개별 행정법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와 관련된 개별법을 배우는 게 2번이에요. 기본이론 2. 그래서 2번 기본이론 2 개별 행정법을 배우는 거다. 우리와 관련된 개별 행정법. 잠시 소개만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사가 돼서 감정평가 업무를 할 때 부동산이 뭐가 있죠? 두 번째. 이게 움직일 동 재산산자야.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뭐가 있어요? 토지.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 이게 부동산의 대표 선수잖아. 대표 선수. 그럼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이게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 돈을 빌렸는데 돈이 필요한데 1억을 빌리고 싶다. 그럼 토지의 가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의 가치. 그래서 K은행한테 대출을 받고 싶다. 근데 이게 얼마인지 가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가치 산정의 전문가가 뭐예요? 감정평가사. 얘를 감정해서 평가해주는 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감정평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자산평가 아니에요. 자산평가. 감정평가사. 이해가시겠어요? 그럴 때 요 토지와 관련된 행정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토지 등과 관련된 행정법. 이걸 평가한 사람이 감평업자인데 대화, 제일 이런 업자가 법인이에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이 감정평가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평가하고 법인 이름으로 이 가치는 1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평가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요거는 대출해 줄 때 평가인데 요거 말고 의뢰 토지가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의뢰 토지를 가져갔다. 이런 걸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 토지를 예를 들어서 의뢰 토지 100평을 가져갔어요. 100평을 가져가면 여기 국가에서 토지를 가져갔으니까 뭘 줘야 돼? 대가를 줘야 되죠. 대가. 그게 대가가 원래는 이제 사법상 매매일 때는 매매 대금이라고 하지만 이건 손실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 손보. 그래서 100평에 대한 가치 역시 평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예컨대 100평에 대해서 1억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1억.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개별 행정법이 여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죠. 이거. 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가져가서, 즉 도로 건설이 공익사업인데 토지가 필요하니까 의뢰 토지 등을 가져갔을 때,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게 취득이잖아. 취득했으면 뭐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